so salty. I still think about it. Okay,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Wanna take you on a ride. We'll be the groove in the night. We're so salty. I still think about it. We can take my Lambo. I'll put on a tight show. You sure you can handle? We be faster than Django. 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일이 아나운서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전략물자 반출 의혹을 제기하며 안보 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오히려 일본이 불화수소, 에칭가스 등을 북한에 밀수출하다 적발됐다라며 뭐 묻은 개가 아무것도 안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볼게요. We're so salty. You sure you can handle? Okay, we can take my Lambo.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건과 관련해서 일본이 우리 정부의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핵 개발, 생화학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가 오히려 일본에서 밀수출됐다는 주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북한의 불화수소 등 밀수출한 나라는 바로 일본이라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에서 입수한 부정수출 사건 개요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17년 동안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특히나 일본에서 그토록 이렇게 뭐 불안하다고 이야기했던 안보 얘기하면서 불안하다고 했었던 핵 개발, 생화학 무기에도 활용될 수 있는 전략 물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일본 기업이 1996년 1월에 오사카 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kg을 그리고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수출 탁송품으로 선적해서 북한에 불법 수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불화수소산 그리고 불화나트륨 이런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화학 생물 무기의 원재료 그리고 또 제조 설비 등의 수출 규제인 호주 그룹의 규제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토록 어제 막 이야기를 했던 일본에서 막 이렇게 불안을 공포를 막 자극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그 있잖아요. 살인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북한에 긴급 지원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적 화물선을 이용한 부정 수출이었다라는 설명도 덧붙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산업상으로부터 이 핵무기 등의 개발 우려가 있다며 북한에 수출하려면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도 일본 정부로부터 그런 경고 통지를 받고도 2003년 4월 직류 안전화 전원 세대를 태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불법 수출했다는 내용도 역시나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일본에서 우리 정부가 마치 북한에 뭔가 무슨 핵무기가 될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무슨 뭐 살인가스 뭐 이런 걸 만들어줄 수 생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원료를 수출해 준 것처럼 일본으로부터 받아서 뭐 수출해 준 것처럼 이렇게 막 거짓 선동을 하면서 정확한 근거는 되지 못하면서 막 거짓 선동을 하면서 그러니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이 오히려 그들 내에서 나온 이 자료 상으로도 그런 좀 위험한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물질들을 일본에 과거부터 불법 밀수출을 했었더라. 이런 것이 이미 이제 탄로가 났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태경 의원은 뭐 묻은 개가 아무것도 안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다.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억지 주장을 펴면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하라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이 지금 보고서를 제시한 이 출처가요,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1989년에 일본에 설립이 돼서 안보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연구 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 기관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수출 규제권을 자기들의 이제 정당성을, 수출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다가 아예 이제 그 북한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이제 북한으로 뭐 굉장히 위험한 안보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었는데, 그게 오히려 재발등 찍는 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뭐 어제도 발칙한 뉴스에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난 10일 후지TV에서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가 밀수출됐다며 그 조선일보 보도를 인용을 했었어요. 그때 이 조선일보 보도가 또 그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의 자료를 조선일보가 인용해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요걸 이제 후지TV에서 고스란히 가져와서 이것 봐라, 얘네 지금 되게 위험하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던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원진 공동대표는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를 이제 조선일보가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물자 불법 수출 3년 새 3배 뭐 이런 제목으로 굉장히 좀 자극적이게 인용해서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일본 방위성을 지낸 오노데라 이스노리 자민당 안보조사 회장이 이 관련한 이 보도를 두고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다, 대량 파괴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한국에서 위법으로 유출되는 게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원진 공동대표를 언급하며 한국계 보수 국회의원이, 한국 보수계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에 요청해서 그곳에서 나온 자료라며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정말 이게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어이없는지, 아니 무슨 근거도 없이 북한 끌어들이는 가짜뉴스 일삼더니 급기야 이렇게 일본의 한국을 공격하는 무기까지 떡하니 조선일보가 쥐어준 셈이죠. 이 같은 보도와 관련해서 우리 산업부에서 일본 언론의 이런 그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이는 우리나라 전략물자 수출 관리 제도가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기사에 언급된 불화가스 관련 무허가 수출 사례는 일부 업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이 아닌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한 것을 정부가 적발한 것으로 일본산 불화수소를 사용한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 일본에서 수출한 것을 이렇게 뭐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수출 규제를 하겠다는 건데, 일본산 불화수소도 아니었고 심지어 뭐 당연히 북한 뭐 이런 쪽이 아니라 UAE,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런 국가에서 등에 수출했던 것이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명을 해봤자 이미 그 야후재팬에는 후지TV의 그런 기사가 어제 굉장히 뭐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첫 번째로 걸려서 엄청난 이 비난 댓글들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대한 혐한의 뭐랄까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뭐 훌륭한 기사다, 드디어 증거를 잡았다, 대량 살상 무기 일본에 사용할지도 모른다, WTO가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야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까지 달려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막 자기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하트경 의원이 이렇게 한국이 아닌 일본이 북한의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는 자료까지 이렇게 떡하니 내놨는데, 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뭐 이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기사 안 퍼가시려나? 보도도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본 야후의 댓글이 많은 뉴스 상위 랭크에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아까는 이제 뭐 조선일보를 인용한 그 기사였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도 많이
본 뉴스, 댓글이 많은 뉴스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었다고 하네요. 얼마나 일본 애들 입장에서 너무 좋겠죠. 일본 극우 혐한 세력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을까. 나경원 원내대표 거기서 인기 짱일 것 같은데 가시면 안 될까? 거기로? 그냥 가시면 안 될까요? 그쪽 분들이랑 그렇게 말이 잘 맞고 뜻이 그렇게 맞는데 왜 굳이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아무튼 뭐 이렇게 우리 보수 정치인과 보수 언론이 아주 합심해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공격에 힘을 실어주는 아주 대단한 모습, 아주 찰떡이 맞아서 협동심을 아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아주 곧 있으면 나라를 통째로 말아잡수시겠어. 그죠? 그런 가운데 오늘 조선일보 페북 봤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실 진짜 이렇게까지 뻔히 지금 자기들의 그런 악의적 기사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지금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으면 좀 반성을 해야 정상 아닌가요? 너무 많은 걸 봐라? 이 조선일보에 반성 바라는 건 너무 큰 바람인가요, 우리가? 근데 이렇게 다들 욕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차라리 입을 닫고 계시든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산업부 자료를 역공하는 일본, 이러면서 관련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그 산업부 자료를 본인들이 조선일보가 기사를 써서, 그것도 기사를 굉장히 악의적으로 써서,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으로 써서 댓글 기사 보고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마치 자기들이 그런 기사를 쓴 적 없다는 것처럼 산업부 자료를 보고 역공하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어이없잖아요. 조선일보 기사 보고 역공하는 일본이죠. 정확한 팩트를 따지면. 진짜 유체이탈 정말 대박이다 이런 생각 들고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도 찔리진 않을까?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런 가운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이요, 원래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하려고 이제 청와대에서 제안을 좀 했나 봐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좀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논의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좀 만나서 회동을 갖고 대책 마련을 좀 해보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다라고 하며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황교안, 일본 경제보복 논의할 대통령 5당 회담 거부. 네, 그렇다고 합니다. 또 일을 안 하시겠다는 뭐 이런 뜻인 것 같죠. 네. 아니 지금 현 시국에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게 지금 가장 급한 문제 아닌가요? 뭐가 이거 안 하고 뭘 하시려고 대체? 뭘 하시려는 건지 모르겠어요. 황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기업인 만나고 5당 대표들이 모아 만나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냐. 지금은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기업인과 야당을 들러리 세울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먼저 대통령이 실효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서 시급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 우리 당은 정부 대책이 나오면 국회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당 간 논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뭘 하면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으면 욕부터 할 거면서요? 따라주기나 할까? 자유한국당이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열심히 대책 마련을 하면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주긴 할까요? 또 욕부터 하겠지. 싫다고 하겠지. 진짜. 아니 물론 그래요. 대통령이 지금 5당 대표들 모아서 특히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불러다가 얼마나 대단한 대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 누구도 그런, 황교안 대표에게 누구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하지 않거든요. 응?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 시국에 정치권에서 가장 시급하고 엄중한 사안이 지금 한일 수출 규제에 대한 이 해법일 텐데요. 그걸 같이 여야를 막론하고 당정청이 모여서 같이 좀 고민을 해보자. 지금 이런 취지에서 기업인들이 다 모여서 재계랑 같이 고민을 좀 해보자. 여러 의견을 좀 들어보자. 이런 걸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뭐해? 그러면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업인들 불러다가 구체적인 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대책 마련은 좀 있는지, 대책 마련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심을 같이 해볼 거고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도 나서서 같이 좀 중지를 모으고 이러는 게 마땅히 국민의 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요. 아니 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기업인 안 만나고 뭐 5당 대표 안 만나면 뭐 하냐, 뭘 하겠어요 대체. 만나서 뭐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럼 뭐 하라고? 뭐 누구처럼 입만 털고 있으라고요? 어디 가서 뭐 레드카펫이나 밟고 있으라고? 누구 좋으라고? 아니 진짜 맨날 입만 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뭐 일본 수출 규제 뭐 이거 건도 국민들은 다들 지금 일본에 이토록 분노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만 그리고 조선일보 이런 데만 지금 막 아베 편을 들면서 열심히 지금 우리 정부가 잘못한 거라고 비난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정부가 왜 그걸 다 못해서 그런 거라며. 그러면 오셔가지고 그 대단한 머리에서 나오신 대안은 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좋은 해법이 있는지를 알려주셔야죠. 내려보시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자리는 있는 대로 쏙쏙 다 빠지면서, 그러면서 또 대통령이랑 1대1 영수회담 안 시켜준다고 또 난리죠. 1대1, 5대1은 안 싫다. 1대1 해달라. 뭐 이러면서 정말 그 머릿속에 자기가 대통령 되는 거 말고는 정말 아무 관심도 없으신 양반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지금 이런 상황에 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 만나는 이런 회동까지도 들러리 서기 싫다고 안 간다는 건 진짜 정말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외에는 절대 안 하겠다. 내가 옆에서 들러리 되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 지금 거의 약간 왕자병, 주인공병이 아닌가, 말기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러고 나중에 돼서 또 자기 빼놓고 있다고 뭐라고 말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주. 네. 보아하니 거기서도 뭐 당내에서 대책회의 한답시고 나왔다가 회의 열심히 했는데 결론이 아무것도 안 났다고 그러던데, 거기도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아주 그냥 그래요. 이분들이 잡았던 정권에서 했던 외교들이 주로 국민들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굴욕 외교였는데, 와서 또 엄한 소리 하는 것보다는 안 오는 것도 방법이겠다, 안 오는 것도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과 5당 대표의 회동까지도 거부를 했더라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도 하나 전해드립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는 소식. 오늘 아침에 속보로 올라온 기사입니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고 하네요. 네.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자유한국당 의석은 이제 111석, 111석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고요. 피고인이 1억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역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 역시도 잘못이 없다고 짚었습니다. 네, 이렇게 징역형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고요. 웃음을 감출 수가 없네. 네, 그렇게 됐고요. 내년 4.15 총선까지 남은 국회의원 임기가 일단 짧아서 최 의원의 지역구는 경북 경산인데 여기는 일단은 공석으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경북 경산, 네, 그런 곳이군요. 아무튼 최 의원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그래요. 오호라, 10년 동안 선거에 불출마.
이로써 자유한국당 111석이 됐다라는 거고요.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그때 당시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는데요. 여기서 국정원 예산 증액의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돈 받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뇌물수수 액수인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었고요. 2심에서는 이 전 원장에게 1억 원을 받긴 했지만 특활비 불법성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역시나 같은 선고가 내려졌다고 하네요. 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참모다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또 한 분 가시는군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에 111석 남았다고 했는데요. 글쎄 배지가 떨어질 분들이 아직 더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이 남아있거든요.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데 과연 얼마나 자유한국당에서만 59명이 고소고발 단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민주당에서도 40명 이렇게 되긴 하는데 약간 그 경중의 차이가 있죠. 여기는 이제 거의 막 고소한다 이런 개념으로 거기 현장에 또 없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소고발을 했기 때문에 표창원 의원 이런 분들 있잖아요. 했기 때문에 좀 어쨌건 다를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너무나도 명백한 건들이 좀 있다 보니까 팩스를 부수고 법안 찍고 했던 분들이나 아예 최이배 의원을 감금했던 의원들 이런 분들 있기 때문에 적어도 다른 사람들 그 59명이든 몇 명이든 모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그렇게 눈으로 드러날 정도로 정말 물리적인 폭력과 불법을 행사했던 분들만큼은 적어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안 그래도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속속 소환장이 날아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이 최이배 의원 감금 출석 거부했던 그 자유한국당 4명 의원들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정말 최이배 의원은 요 사진으로 너무 이게 뭐랄까요? 얼굴이 이렇게 알리시는데 창문 기자회견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창문 기자회견으로 이름을 더 많이 알리신 것 같은데. 근데 관련해서 지금 이분들도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지만 지금 정의당, 민주당 이런 쪽 분들도 관련해서 소환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본인의 SNS에 올리고 계시는데요. 정의당 윤소아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다리던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다. 다음 주 16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서 국회에서 일어났던 자유한국당의 의사 방해와 폭력 행위에 대해서 성실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한당이 이 국회에서 회의를 불법 폭력으로 방해한 사건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피고발인 신분. 네, 역시도 당당하게 얘기하고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윤 의원은 또 4월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의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본인들이 잘못이 없다면 당연히 이런 태도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영국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전부터 여러 차례 빠른 조사를 요구한 만큼 윤소아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정의당의 모든 의원, 보좌진, 당직자들이 조사에 성실히 응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역시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 관련 경찰의 피고발인 출석 요구에 응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하며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어제 SNS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표창원 의원 정말 그 경찰 출신의 누구보다 경찰대 그 교수였던 분인데 근데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대표 의원 헌법 규정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고 비협조, 직위 권한 이용, 압박하거나 방탄국회 소집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며 법 앞에 평등,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표창원 의원이.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거나 뭐 이렇게 협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 지금 녹색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엄용수, 여상규, 이양수, 정가윤 의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불법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1차 소환 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도 이분들이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들에 대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한국당 의원의 소환만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으로 보인다. 라고 하며 출석 불응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자유한국당 의원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당 의원들도 이제 소환 조사를 들어가고 있으니 또 나머지 분들은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 문제 없겠죠? 이제는 가셔야 될 것 같은데 2차 소환 조사는 이제 응하셔도 되는 것 아닌가? 자유한국당만 하는 건 싫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은 최이배 의원 감금건으로 고발했던 13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번에 모두 소환 대상으로 된 걸로 보인다. 그중 4명은 1차 소환을 거부했으니 이번에도 거부하면 2차에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충분한 요건이 된다고 본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답니다. 그럼요. 이참에 뭐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면 발부를 하고요. 연루된 의원들 모두 엄중하게 진지하게 조사받고 뭐 잘못이 있으신 분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당을 가리지 않고 정말 봐주기 없이 국회법에 따라 정말 엄정하게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법 그렇게 세다며 그렇게 엄하게 한다면서요. 그죠? 국민들이 모두 지켜봤던 사안인 만큼 다시는 찍소리도 할 수 없도록 제대로 엄하게 처벌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고소고발건이 한바탕 끝나고 나면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배지가 떨어지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설마 이대로 대충 유야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네. 오늘 발칙한 뉴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장마라고 전국에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하는데 서울에는 지금 현재 서울에는 비가 그친 상황입니다. 어젯밤에 좀 내리더니 그죠? 모쪼록 어찌됐건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며 그래도 비가 좀 내리니까 살짝 더위가 좀 가시길 바라며 아닌가? 더 더워질 일만 나왔을까? 네, 아무튼 뭐 건강 잘 챙기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